결혼 8년 차, 5살 딸아이와 평범한 가정을 꾸리고 살던 최 씨는 최근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아내의 외도에도 가정을 지키고 싶었던 최 씨와는 달리 아내는 이혼을 요구했다고 하는데요. 내연남과 도저히 헤어질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아내의 태도에 최 씨는 결국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최 씨의 아내는 자신의 외도로 이혼에 이르렀음에도 아이만은 포기할 수 없다면서 양육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더 여유가 있는 자신이 아이를 키우는 게 맞다는 건데요. 그러나 최 씨 역시도 아이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경제적인 여유가 있다면 유책 배우자도 아이의 양육권을 요구할 수 있는 건가요? 근데 아이가 지금 5살이라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은 뭐 5살이라도 그래도 뭐 최소한의 의사 표시는 가능할 테니까 아이한테도 좀 엄마 따라갈래, 아빠 따라갈래 좀 물어봐야 하는 거 아닐까요, 그거? 네, 그런데 아직 아이가 부모가 이혼하게 될 거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고 합니다. 아내는 아이가 딸인 만큼 더욱 자신이 아이를 키워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최 씨는 친아빠가 있는데 아이를 새아빠 밑에서 키우게 할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최 씨의 고민을 별별 상담소에서 해결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본격적으로 좀 사연을 풀어보죠. 사랑했으니까 결혼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짝사랑 결혼이었습니다. 이 맞선으로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됐는데 남자 최 씨는 아내를 보고 첫눈에 반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사실 부모님 뜻에 따라서 결혼을 한 건데요. 아내는 결혼 전에 오랫동안 사귄 연인이 있었는데 부모님이 너무 반대를 하셔서 헤어졌었고 연애 결혼, 그러니까 사랑을 통해서 하는 결혼은 거의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결혼을 하고 나름대로 아이도 낳고 잘 지내는 것 같았는데 아내 마음 한구석에는 이렇게 헤어진 연인이 늘 있었던 겁니다. 아이 뭐 조선시대도 아니고 그냥 좋아하면 결혼하면 되지 부모가 반대해도. 연인이죠. 전 연인이 음악을 했어요. 아티스트, 작곡을 뭐 이런 걸 했었는데 예. 좀 돈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내의 부모들이 엄청 싫어했죠. 뭐 음악이 밥 먹이 주나 뭐 이런 얘기를 했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은 홧김에 부모한테 모욕을 좀 당하니까 지금 최 씨하고 결혼을 했던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이제 뭐 아이도 낳고 지금 잘 살고 있다가 우연찮게 친구들로부터 이 전인의 소식을 듣습니다. 근데 이 운명의 장난인가요? 이 연인이 지금 너무 잘 나가는 작곡가가 돼서 아주 뭐 유명 가수한테 그 곡을 주는 작곡가가 돼버린 겁니다. 근데 이제 왜 몰랐냐 하면 이 작곡가가 예명을 쓰지 않겠습니까? 뭐 LP, 뭐 BK 뭐 이렇게 다 쓰잖아요. 예명으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유명 작곡가 된 것도 몰랐고 나중에 보니까 아니 그 사람이 그 사람이냐? 라고 할 정도로 아주 부자의 유명 작곡가 된 거를 뒤늦게 알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진짜 왕년에는 소시적에는 비전도 없고 당장 벌는 수입도 없고 그러니까 막 아유 야야야 저런 인간 저런 녀석아 뭐하러 결혼하니 했던 근데 그 친구가 지금은 유명 작곡가. 그러니까 또 다시 만나기 시작한 겁니까, 소장님? 네, 다시 만나려고 만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혼을 했고 아이를 낳았으니까 가정을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가정을 지키려고 애는 쓴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어떻게 만나게 된 건지는 이제 뒤에 설명을 하기로 하는데요. 근데 이제 굉장히 애틋했던 마음은 계속 있었대요. 왜냐하면 전 연인이 만든 음악을 들어보니까 다 자기한테 하는 얘기 같이 느껴진 거예요. 왜 웃으세요? 웃기잖아요. 네. 혹시 뭐 개인적인 경험? 아니 뭐 이런 이유로 이혼하고 전 연인 만나려면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전 연인을 만나게 될 확률이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유난히 웃으시네요 오늘. 아니 박지원 전화사 개 째려봐서 그래요. 아니 좀 네. 그런 노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있는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이 가사를 보니까 다 나를 향한 가사 같았다. 이 말이 좀 재밌어서 웃었습니다. 예. 실제 그 어떤 가수들이 자기 노래에 헤어진 전 연인의 어떤 뭔가를 약간 이렇게 암호화해서 이렇게 녹여놓는 경우가 있어요, 더러. 실제로 제 작곡가 유명한 작곡 이름 말씀 못 드리는데 전 연인을 생각하고 쓴다고 하더라고요. 작사 작곡. 예. 진짜? 예. 어. 박상희 소장은 아니고요. 예.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어쨌든 아내도 끝까지 가정을 지키려고 했던 건데 어쩌다 이렇게 된 그렇습니다. 겁니까? 과거는 흘러간 건데 그 남편분이 결혼 전부터 식당을 운영을 했어요. 근데 아다시피 코로나가 또 터지다 보니까 식당이 많이 폐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폐업이 된 거예요. 폐업되고 다른 식당을 취업하려더니 식당 직원을 뽑아야 취업을 하죠. 집에 있는 상태고 맞벌이 하던 그 여성분 아내 입장에서 볼 때는 가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 보고 다른 데 취업을 해봐라 했는데 알다시피 요리사 업무를 했기 때문에 다른 곳에 취업하기가 상당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의 서로 이제 갈등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남편이 그나마 그래도 일하려고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긴 했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눈이 안 찬 거고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과거는 흘러갔는데 과거 생각하면 안 되는데 아마 여성분이 과거를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옥경이, 희야, 경아 뭐 이런 노래가 딱 그런 거라고 또 어떤 분들 말씀해주고 계시는데 자 아무튼 이 기자 네. 가정을 지켜야 되겠다라고 생각은 했지만 이게 생각대로 잘 안 된 거네요. 머리로는 가정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 마음이 자꾸 전 남자친구한테 가는 거라고 합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아이도 키우고 뭐 남편 빚 갚고 하루하루 즐거울 일이 하나도 없는데 성공해서 돌아온 전 남자친구는 삶의 활력소가 됐다고 하는데요. 게다가 전 남자친구는 아내가 결혼을 했음에도 아내를 한순간도 잊지 못했다. 이렇게 사랑을 고백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연애도 결혼도 너랑 헤어진 이후에는 한 번도 못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고. 이 아내는 이 말을 듣고 이혼을 결심을 한 겁니다. 그 남편 최 씨한테 예전 남자친구와 다시 만나고 있다라고 솔직하게 말을 하면서 이런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럼 이 최 씨 남편 그 말하기 전까지는 전혀 눈치 못 챘던 거예요? 이 아내가 약간 말이 없는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요. 또 경제적으로 좀 안 좋다 보니까 대화할 시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약간 느낌은 좀 살짝 왔던 것 같아요. 많이 힘든 상황인데 얼굴이 너무 좋아요. 아내가. 우리 많이 힘든데 경제적으로. 미소가 자꾸 보이고. 뭐 그렇지만 뭐 미소가 있는 게 혼자 좋구나 이런 생각했지. 외도를 하거나 뭐 전 남자친구를 만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고 합니다. 괜찮아 잘했어님이 아유 결혼해봐라 다 금방 질릴 거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최 씨 이 남편 모르겠어요. 저는 만약에 제가 저 최 씨 입장이라면 부인이 저런 식으로 나오면은 그냥 자존심 상해서라도 그냥 그래 이혼하자 할 것 같아요. 예. 네, 그럴 가능성이 높죠. 근데 얼마나 상처를 받겠어요. 사실 최 씨가 잘못한 게 없잖아요. 코로나라 가지고 자영업 하다가 잘 안 된 거고 애 열심히 키우고 아내 사랑했고 근데 살다 보면 좀 어려운 시간이 있는데 가장 어려운 시간에 부인으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어서 너무 상처받았을 것 같아요. 게다가 부인이 너무 솔직하게 다 얘기를 한 겁니다. 뭐 한 번도 나는 당신을 사랑한 적이 없다. 아우. 그러니까 이제 너무 이제 최 씨가 많이 상처를 받았고요. 이제 그런데도 가정을 너무 유지하고 싶어서 그냥 내가 한번 지나가는 바람이라고 생각할 테니까 그냥 돌아와라. 내가 기다리겠다라고까지 얘기했는데 아내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을 테니까 그냥 이혼만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또 어떤 분들은 아유 제 남편 로또 당첨되라 그냥 확 해가지고 그냥 그러니까 이 아내가 너무 그냥 못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탁 그냥 반전이 있었으면 하시는 말씀을 해주시는데 자 박 변호사님은 그 이혼 상담 같은 거 가끔 하시죠? 많이 하죠. 예. 근데 보통 저희가 남편의 외도로 이혼하는 경우는 뭐 이렇게 사랑과 전쟁 같은 데서 많이 봤지만 이 경우처럼 부인의 외도로 이혼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예, 뭐 똑같습니다. 남녀 뭐 비율이 뭐 이렇게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부정행위가 이제 이혼하는 사유 중에 가장 많은 사유 중에 하나가 되고 만약 남편이 오면 남편은 아내의 부정행위를 얘기하는 경우가 많고요. 상담하러 이제 아내가 오면 남편의 부정행위를 얘기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누가 오냐에 따라서 그 상대가 부정행위, 소위 말하는 바람을 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군요. 자 팀장님 결국 이 남편 최 씨 부인이 저렇게까지 난 당신이랑 결혼했지만 한 번도 진정으로 사랑해 본 적이 없었어라는 얘기까지 듣는데 당연히 그렇습니다. 헤어져야죠. 어차피 뭐 진짜. 마음을 되돌릴 수도 없고 미워도 다시 한 번이 안 되기 때문에 이혼을 이제 하기로 한 거예요. 이혼을 합의를 했는데 여자분이 뭐라 그랬냐면 이혼한 대신에 아무것도 경제적 유혹을 안 한다. 단 우리 둘 사이에 있던 딸을 데려가서 양육하겠다가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한테 경제적인 것도 바라지도 않고 딸만 데려가겠다. 내가 경제적으로 더
많기 때문에 딸을 잘 키울 수 있다고 이제 주장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딸도 아마 엄마가 키웠으니까 엄마를 따라가겠죠. 그리고 그 상대편 전 연인이라는 사람도 그래 당신하고 따라오면 잘 키워줄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딸을 뺏긴다는 것이 상당히 슬펐던 것 같아요. 최 씨는. 그렇기 때문에 양육권을 줄 수 없다. 내가 키우겠다. 내가 잘 키우겠다라고 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여성도 포기를 안 하고 최 씨도 포기 안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저렇게 우리 박 변호사님처럼 찾아가서 소송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니까요. 자, 그럼 이쯤에서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자, 결국 이겁니다. 외도한 이 배우자도 자녀의 양육권을 가질 수 있는지 여부 말이죠. 네. 자, 이혼을 할 때 그 아이를 키우는 거를 양육권이라 그러고요. 키우지 않는 일방의 배우자는 양육비를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양육권을 한 명한테 이제 통상은 양육권을 부여를 하는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유책 행위하고 양육하고는 별개의 부분으로 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법적으로는 자의 복리라고 표현하거든요. 그 아이의 삶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무적인 얘기를 좀 드리면 엄마 아빠가 서로 양육을 행사하려고 한다 그러면 양육 계획서 작성해 오라고 양육 환경도 법원이 보고요. 어떤 곳에서 사는 게 아이가 가장 잘 클 수 있는지 그것을 확인합니다. 근데 이제 요게 좀 여기서 좀 봐야 될 부분이 예. 외도를 했고요. 외도한 후에 지금 전 남친하고 결혼할 게 거의 확실시 된 상황이거든요. 예. 그런 상황이 된다 그러면 재판부에서 그런 부분을 고려할 수가 있습니다. 어허. 아이 입장에서 혼자 사는 게 아니고 다시 새아빠라고 하나요? 만나게 되는 경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양육자를 지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유책 사유가 있는 쪽이라고 해서 무조건 절대적인 건 아니다. 아닙니다. 어. 예. 일단 아이가 중요하다. 아이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래서 뭐 이거는 지금 여기 드러나진 않는데 만약에 누가 아이랑 계속 같이 사는 사람이 가장 중요해요. 만약 별거를 하게 됐는데 그 아이가 어디 쪽에 있느냐에 따라서 많이 하는 경우가 있고요. 실무적으로는 우리 양원보 진행자가 처음에 뭐 아이한테 물어보냐 안 물어보냐 물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5살 정도가 되면 의사 판단 능력이 있다고 보거든요. 유아는 안 되지만 엄마가 좋니 아빠가 좋니 질문을 하고요. 본인한테 얘기를 해서 그렇게 끌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나이기 때문에 그거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 기자가 우리 가족 여러분들 반응 좀 정리해 주시죠. 네. 많은 분들이 그 전 연인이 지금도 가난했다면 만났을까? 이런 답변을 남겨주셨고요. 남편분께는 이혼하고 남편분은 열심히 성공을 해서 잘 사는 모습 보여주고 더 좋은 여자 만나시길 바란다. 저 아내분은 후회하실 거다. 이런 답변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한 분은 노래를 추천해 주셨는데요. 김건모의 잘못된 만남. 이 사연에 딱 잘 어울리는 노래라고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아, 그건 좀 다른데요. 예. 친구랑 사귀는데요. 그건 아닙니다. 좀 제목만 잘못된 것 보면 아. 잘못된 친구 만남. 자기 친구하고 사귀어버리게 돼. 난 널 믿었던 뭐 내 친구도 믿었게 이렇게 했던 그런 노래기 때문에 조금 다른. 한 번만 더. 원모 타임. 난 널 믿었던 만큼 내 친구도 믿었기에 난 아무런 부담 없이 널 내 친구에 소개시켜 줬고 아, 네. 노래가 가는 게 좀 다릅니다. 아, 신세대. 네, 죄송합니다.